2023년 겨울 서울 마포구. 혼자 살고 있는 30대 여성 박 씨는 집주인의 무리한 월세 인상 요구로 인해 결국 이사를 결심했다. 하지만 높은 월세 탓인지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없었고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연락조차 피했다.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인근 부동산과 직거래 사이트에 집을 내놓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신축 건물보다도 더 높은 월세 때문인지 여전히 관심을 보이는 이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앞둔 그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박 씨, 혹시 퇴근하셨어요? 부동산 여사장의 목소리였다. 아직 회사인데요. 1시간 후쯤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분이 바빠서 기다리기 힘들다고 하시네요. 그냥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그녀는 망설였다. 예전에도 이사할 때 몇 번이고 부동산의 비밀번호를 공유한 적이 있긴 했다. 하지만 이번엔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제가 직접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부동산 사장은 조급한 목소리로 재촉했다. 제가 같이 가니까 걱정 말고 그냥 알려주세요. 다 보고 나면 비밀번호 바꾸시면 되잖아요.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알겠어요.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1시간이 흐른 밤 8시. 지친 몸을 이끌고 귀가한 그녀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려던 순간 한 남자의 손이 불쑥 들어왔다. 헬멧을 깊숙이 눌러 쓴 그는 거침없이 엘리베이터 문을 막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남자의 손에 들린 치킨 박스를 보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내 코가 막혔나? 순간적으로 의문이 들었지만 더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다. 남자는 엘리베이터에 타고서도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은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찜찜한 기분이 들던 찰나 그녀가 8층 버튼을 누르자 그제야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9층을 눌렀다. 뭐지? 정말 치킨 배달원일까? 머릿속에서 온갖 불길한 상상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라도 마주칠까봐 그녀는 조심스럽게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몸을 옮겼다. 반면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문 앞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늘따라 유독 느리게 움직이는 것만 같던 엘리베이터가 8층에 도착했고 그녀는 남자를 스치듯 지나쳐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갔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을 확인하니 전화 건 사람은 부동산 여사장이었다. 여보세요. 박 씨, 803호 퇴근하셨어요? 네, 방금 도착해서 집에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집은 잘 보고 가셨어요? 그녀의 질문에 부동산 사장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한숨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하도 급하다고 해서 보여주긴 했는데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부동산 여사장의 말이 이어졌다. 근처에서 배달 일을 한다고 하더니 집을 보러 와서도 헬멧을 벗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발걸음이 멈췄다. 방금 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남자가 떠올랐다. 냄새조차 나지 않는 치킨 박스를 들고 있던 그 남자. 그가 바로 오늘 자신의 집을 보러 왔던 사람이었던 걸까? 집이 마음에 든다는 문자까지 보내긴 했는데 계약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다려봐요. 그리고 비밀번호 꼭 바꾸세요. 아셨죠? 부동산 여사장의 마지막 말을 들으며 전화를 끊으려던 그때 어두운 복도 끝에서 바스락거리는 비닐봉투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덜컥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끼며 그녀는 서둘러 집 앞에 도착했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빠르게 입력했다. 삑삑삑삑. 문을 여는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오던 발소리가 그녀 바로 가까이까지 다가왔다. 문을 급히 닫고 현관에 주저앉은 그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두려움에 귀를 문에 가져다 대자 803호 문 밖 누군가가 서 있었다. 바스락. 비닐봉투를 만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정적.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하지만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그녀는 재빨리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됐어. 이제 괜찮을 거야.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욕실로 향한 그녀는 조용히 샤워기를 틀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현관 앞, 바로 그곳에 아직도 누군가가 서 있었다는 사실을. 뜨거운 물줄기가 흐르며 그녀의 몸을 감싸자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기분이 들었다. 샤워를 마친 그녀는 타월로 젖은 몸을 닦아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부르르르 책상 위에 올려둔 핸드폰이 갑자기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을 보니 낯선 번호. 조금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지금 내놓으신 집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그녀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개인 거래 사이트에도 매물을 올려둔 터라 그는 아마 그곳을 보고 연락한 듯했다. 네, 집을 내놓긴 했는데 지금은 너무 늦은 시간이라요. 내일 낮에 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녀의 말에 남자는 곤란한 듯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저도 직장 때문에 낮에는 시간이 안 돼서요. 괜찮으시면 지금 잠깐 집을 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순간 망설였다. 직장인에게 늦은 시간이라 하기엔 애매했지만 그렇다고 모르는 남자를 집에 들이는 건 위험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힘들 것 같아요. 그녀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남자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문도 안 열어줄 거면서 개인 거래는 왜 하신 겁니까? 이상했다. 남자의 말투도 어조도. 그리고 보니까 낮에는 집에도 안 계시는 것 같던데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제가 낮에 없는 걸 어떻게 아세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물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고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손끝이 떨렸다. 곧장 개인 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그녀는 자신이 올려둔 모든 매물 정보를 삭제했다. 불안한 기분을 가라앉히려 맥주 한 캔을 꺼내 들었고 그대로 단숨에 마셨다. 알코올 기운이 온몸을 감싸자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괜찮아. 별일 아닐 거야. 자신을 그렇게 다독이며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밤 11시. 하지만 불안한 마음 때문인지 쉽게 잠들지 못했다. 뒤척이고 또 뒤척이다가 그녀는 막 잠에 들려던 순간이었다. 그 순간 어둠이 깔린 원룸. 침대에 누워있던 그녀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들었다. 삑삑삑. 전자 도어락이 눌리는 소리. 그리고 덜컹 덜컹. 누군가 문고리를 잡고 흔들고 있었다. 그녀의 원룸 구조상 침대에서도 현관문이 보였기에 도어락이 계속해서 틀리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비밀번호를 바꿔둔 덕분인지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설마 아까 그 남자? 공포에 휩싸인 그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애써 지탱하며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문고리를 흔들던 소리도 멈췄다. 한동안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지만 움직이는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곧장 경비실에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고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복도를 서성이던 헬멧 쓴 남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지낼 자신이 없었다. 결국 짐을 싸서 경기도에 있는 본가로 내려갔고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원룸은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되었다. 그렇게 악몽 같았던 집을 떠났다. 그 후 그녀는 원룸에서 멀지 않은 다른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다. 조금 더 보안이 철저한 곳이었다. 새로운 곳에서 일주일이 지났다.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는 듯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 후 그녀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런데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앞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 한 명이 서 있었다.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다. 그녀는 가볍게 목례했지만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응시할 뿐이었다. 무슨 일 있나?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그녀는 6층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옆에 서 있던 남자는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 이 사람도 6층에 사나?
그녀는 모른 척했지만 뭔가 이상했다. 6층에 도착하자 그녀는 먼저 내렸다. 그리고 복도를 따라 걸어가다가 무심코 뒤를 돌아봤다. 그러자 그 남자는 복도 한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움직이지도 않고 말 한마디 없이 마치 그녀가 들어가는 집을 확인하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니겠지. 그냥 우연이겠지.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었다. 평소처럼 샤워를 하며 긴장을 풀어보려 했다. 뜨거운 물줄기가 몸을 감싸자 서서히 긴장이 풀리는 듯했다. 그런데 삑! 전자 도어락 버튼이 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삑삑! 한 번이 아니었다. 여러 번.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설마. 머릿속이 새하여졌다. 서둘러 수건으로 몸을 감싼 채 인터폰을 들었다. 누구세요? 인터폰 화면이 켜졌다. 그 순간 그녀는 숨이 멎을 뻔했다. 희주. 화면 속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본 남자가 있었다. 문 앞에서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집 보러 왔는데요.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제발, 제발 꺼져. 손끝이 얼어붙은 듯한 감각 속에서 그녀는 겨우 핸드폰을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다. 얼마 후 경찰이 도착했고 남자는 체포되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경찰이 압수한 남자의 휴대폰에는 그녀를 몰래 찍은 사진이 수천 장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거, 헬멧을 쓰고 집을 보러 왔던 남자, 정장을 입고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던 남자, 그 둘은 같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남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그녀의 사진들, 그것들은 2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2년 전부터 그녀를 스토킹하고 있었다. 부동산을 통해 그녀의 움직임을 추적했고 그녀가 원룸을 내놓자 그 기회를 이용해 그녀의 집까지 들어왔던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었다. 결국 직장과 멀리 떨어진 본가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일상 속에서 그날의 악몽을 떠올렸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을 때마다,